솔직히 저는 배달과 홀 장사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홀 장사 선택할 거예요. 배달로 이제 매출은 올리고 있는데 이게 남는 게 맞나? 아니면 배달 시장이 언제까지 영원할까? 이런 고민을 해보셨던 사장님이시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배달 장사를 시작으로 외식업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배달 매장을 오픈한 게 2018년도인데요. 그때 운영하던 매장이 이제 강남구 역삼동, 대치동, 삼성동 뭐 이런 몇 개 동에서 그 한식 배달의 민족 한식 카테고리 맛집 랭킹 1위를 했던 매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2019년에 배달을 아예 하지 않는 홀 매장으로 가게를 이전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같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매장이 월 1억 매출 정도 내주고 있습니다. 그거 매출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1월달 매출이고요. 이건 9,926만원. 그리고 2월달에는 1억 100만원. 3월달에는 1억 조금 넘었는데요. 그래서 평균 이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뭐 강남구 맛집 랭킹 1위 매장 이제 정리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되게 아깝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도대체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세 가지 이유 정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부 정답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한 달에 뭐 1억 매출 하는 사람이 이제 뭐 장사의 신이라고 말할 수도 절대 없는 거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이제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월 매출 1억 정도 하는 사장님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배달 매장을 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부터 해보자면, 경제학에서는 이제 뭐 진입장벽이 낮은 사업일수록 마진이 0에 수렴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사업일수록 마진이 작다 라는 뜻인데요. 저도 그랬지만 뭐 배달 매장 창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배달 이제 매장을 창업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창업 비용이 적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배달 매장 창업의 되게 큰 장점이기도 한데 저는 큰 단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18년도에 오픈했던 배달 매장이 국밥을 배달하는 매장이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뭐 누가 국밥을 배달시켜서 먹어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국밥을 배달하는 식당이 많지도 않았고요. 당시에 강남구에 저 포함 4개 업체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뭐 엄청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걸 뭐 노려서 뭐 100% 계산해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국밥집은 별로 없는데 거기 가보면 뭐 할머님들이 야간에도 계속 포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매장까지 차리게 됐는데, 그리고 뭐 또 저희 매장이 이제 그러면서 3개월 4개월 만에 한식 카테고리에서 맛집 랭킹 1등을 했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도 자잘한 노하우들이 있긴 하지만 뭐 일단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었던 요인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10개월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국밥 배달 매장이 10개가 넘게 더 생기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장을 이제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음 스텝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뭐 자본이 적게 드니까 저 또한 그 당시에 2,200만원, 2,300만원 정도 들여서 창업했는데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조금만 돈이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계속 시장에 진입하고 뭐 그러면서 당연히 경쟁이 과열되니까 마진이 계속 조금씩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사를 하면서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많이 고민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이런 고민은 한 번씩 계속 뭐 문득문득 떠오르게 계속 하게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배달 매장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소비자들의 경험이 되게 제한적이다 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밥 먹으러 왔는데 무슨 경험이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는 사장님들 계실 텐데요. 저도 그랬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 사장님은 아마 남자분이 아니실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단순히 그 제품 자체를 소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을 소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경험을 소비하는 성향이 더욱 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자는 이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그 남자를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남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만난다. 뭐 이런 얘기도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도 있고, 카페 하나를 가더라도 좀 분위기가 좀 좋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의 여성분들이 좀 더 선호하는 걸 보면, 여성분들이 어떤 서비스 자체를 소비하기보다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체적인 경험을 소비하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배달 음식보다는 홀매장이 어떤 경험적 소비 측면에서 고객분들을 만족시켜주기에 다양한 무기들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배달 시켜 먹는다고 하면 경험할 수 있는 공간 자체부터가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대부분 집에서 배달 시켜 드시니까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 공감을 얻기에,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기에 다양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게 좀 단점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비교적 길게 장사하려면 홀 매장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배달 매장 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개선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배달 프랜차이즈가 한 달에 뭐 몇 개씩, 아니 수십 개씩 생기는 것 같아요. 샵인샵 브랜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좀 괜찮은 브랜드를 찾은 것 같다, 이거 하면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제일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샵인샵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샵인샵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되게 개선이 되게 쉽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어떤 샵인샵 브랜드가 뭐 되게 잘 되고 있는 브랜드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브랜드도 완벽한 브랜드라고 할 수는 없겠죠. 반드시 이제 뭐 어떤 브랜드든 문제는 반드시 있으니까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어떤 프랜차이즈 대표님이 그 잘 되는 브랜드의 문제점 중에 딱 한 가지를 개선해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저 브랜드를 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기존 브랜드보다 뭔가 또 하나라도 더 괜찮으니까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렵게 설명했을 수도 있겠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개선이 너무 빠르고 쉽기 때문에 브랜드를 선택하는 입장에서, 제가 선택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제일 좋은 브랜드, 최선으로 개선된 브랜드만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아까 첫 번째로 배달 매장 창업하는데 돈이 얼마 안 든다고 했었잖아요. 진입장벽이 낮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배달 프랜차이즈를 만드는데도 돈이 생각보다 적게 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선이 되게 쉽고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이제 대형 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창업 비용도 크지만 반대로 브랜드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어떤 인적 자원이나 경제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달 매장보다는 홀 매장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홀로 자리 잡은 다음에 배달까지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한다면 저는 홀 매장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마지막에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개선이 쉽다. 이 이야기는 샵인샵 브랜드를 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30대 초반 자영업 동지가 이야기하는 배달 매장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제 자신은 되게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제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똑똑한 사장님들을 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대박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